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TSMC의 호실적을 등에 업고 날아올랐습니다. 3대 지수 상승했던 모습 글로벌 원샷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나스닥 지수가 1.35%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 배경에는 TSMC가 가지고 온 훈풍이 있었는데 TSMC의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라던가 AMD라던가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을 좀 불안하게 했던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6개월 내 최저치로 발표가 됐다는 건데 그동안 식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고용시장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아닌지 조금 우려스럽기도 했습니다만 간밤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압도적인 모습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착공 지수도 나왔는데 153만 건 이전 달에서 146만 건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10.6으로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나타내는 모습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EA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견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WTI 원유 선물 2%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다시 74달러 선으로 올라서는 모습도 함께 나타냈습니다. 자, 간밤에는 애플이 3.3%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랜만에 투자 의견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었는데 지금 비전 프로의 반응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냈던 애플이었습니다. 지수의 상승에도 당연히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컸고요. TSMC도 함께 보시죠. 대만 시장에서도 물론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9.8%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실적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17년 만에 최고치 106달러 선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수소주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그 파워,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고요. 거기다가 1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무려 11% 넘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살펴볼 수 있었던 간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 100의 신고가 경신을 해냈고요. 반도체 ETF라고 할 수 있는 SMH, 이 지수도 반에크사의 반도체 ETF입니다. 신고가 경신해냈고요. SPDR 기술주들 모여있는 XLK도 신고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은 확실히 반도체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시장의 불안 요인이었던 고용지표 그리고 연준의 조심스러운 행보 더불어서 10년물 수익률이 다시금 4%를 넘어서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버무려지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은 테슬라가 영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IB 쪽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비아디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테슬라의 인도량 감소 그리고 점유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만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올 서프라이즈로 나왔던 TSMC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우려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상반기에 GPM이 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업황의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우려를 모두 불식시켰던 TSMC의 실적이었습니다. 대만 기업이다 보니까 대만 달러와 미국 달러로 제가 한번 좀 환산을 해서 같이 적어봤습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대만 달러로 2,241억이었던 순이익이 대만 달러 훨씬 더 상회하게 나왔고요. 사실 GPM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올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TSMC의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연간 기준으로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부분 25%까지도 높게 잡으면서 앞으로 TSMC 좀 더 자신감이 엿보인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 반도체 산업이 10%가량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던 TSMC의 CEO였는데 파운드리 서비스는 20% 증가를 예상하고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이 가져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은 거죠. 그 배경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AI고요. 두 번째는 3나노 비중 확대입니다. AI 가속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통해서도 그 부분들을 많이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TSMC의 후공정 패키징 기술인 코스 캐파가 2배가량 증설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또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의 전망치도 기존에 10에서 15%로 제시를 했다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에 자신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아이폰 모델의 전 기종이 3나노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SMC에서는 애플 비중이 2023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TSMC의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수요와는 상관없이 TSMC의 이런 파운드리의 능력을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 흐름도 요즘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IB의 의견, 티그리스가 목표가를 무려 $790까지 제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중국 수출이 좀 막힐까 봐 두려워했던 엔비디아였는데 TSMC의 웨이퍼 투입량 늘렸다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에 조건부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소식이 솔솔 풍겨오고 있으니까요. TSMC에도 엔비디아에도 모두 좋은 소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AMD 같은 경우는 통합 단일 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칩에 몰아넣은 이 기능이 AMD의 MI300에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월 생산 목표도 상향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함께 보시죠. 견고한 지표와 또 경기 위축 시그널이 함께 발표가 됐던 간밤 미증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견고한 지표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18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주택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도 점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2023년 11월에 21개 주에서 경기 위축 국면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경기 위축 시그널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스틱 총재, 간밤에는 비둘기파로 유명한 총재이기도 한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이렇게 진정되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금리 인하는 3분기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발언들을 또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시장 반도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시쳇말로 하드 캐리, 멱살 캐리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TSMC의 활약이 컸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장 정리해 보시죠. 어제 양 시장 모두 상승세를 시연했습니다. 반등에 성공했는데 아쉬운 점은 내릴 땐 그렇게 왕창 내리더니 오를 땐 찔끔, 그리고 상승의 경로도 사실은 여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질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 그래프입니다. 어제 당잠사에서 이제 기술적 과매도 인식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점 자세히 체크해 드렸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치, 주변 수치까지 다 체크해 드렸는데요. 일단 시장은 여기에 공감하면서 저가 매수로 출발했습니다.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와, 시장 양호해지나? 라고 안심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어제 이 구간 무렵에 파키스탄의 이란 내에 반파키스탄 공습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빠르게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TSMC가 살렸죠. 실적 발표가 이 무렵 있었습니다. 호실적과 좋은 가이던스와 컨퍼런스 콜에서 긍정적인 코멘트 3종 세트가 더해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만 없었어도 훨씬 더 양호한 수치로 마무리가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금융투자는 이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장 막판에 금투에서 물량이 꽤 빠르게 나오면서 지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밀리면서 이제 막판에 여기까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게 요거 0.17% 소폭 상승에 그치는 모습. 그리고 질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투톱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보시면 포인트로 보면요. 어제 코스피는 4.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수 기여도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5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면 지수는 사실상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가 4.86포인트 지수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빼면 시장 전체적으로 손잡고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환율이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지수는 그래도 좀 받쳐주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당잠사 화면 그대로죠. 보면 기술적인 과매도는 인식되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지수를 화끈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있는가? 물음표라는 점. 그래서 새 지점 앞으로 관전 포인트라는 점 어제 체크해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중국 깜짝 금리 인하 할 것인가? 가능성은 낮다고 시장 보고요. 주말부터는 블랙아웃 미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매파 발언은 그래도 좀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시장의 관심은 숫자, 실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어제 표고요. TSMC 그래도 잘 나와서 시장 괜찮았죠.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23일 실적 발표 예정인데 AI의 대표 주자격으로 해석이 되죠. 특히 AI 소프트웨어 쪽에 연관도가 높습니다. 실적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는 25일에 SK하이닉스 실적 안에서 예상을 웃도는지 여부가 장중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타이밍 절묘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TSMC 좋은 실적 발표하는 날 한미반도체가 또 호실적을 기록했죠. 매출도 영업이익도 지난해 4분기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간만에 반도체가 이 소식으로 인해서 또 전원 기립하는 모습이었죠. 전체 반도체 지수하고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손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 반도체 테마주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기입을 해봤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은 간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나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조금 전에 삼성증권에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추가 고객사 확보 지연 소식 이제 나오면서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이 지점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속보라서 먼저 좀 체크해 드렸고요. 자, 어제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AI라는 테마 카테고리 안에서 반도체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리해드렸던 밸류체인들 다시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사실상 이쪽은 AI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때 움직이는 테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P, 디자이언 하우스, 팹리스 모두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쪽이고요. 이건 정말 테마성 움직임. CXL도 일종의 삼성이 밀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그 명확하게 어떠한 그 윤곽이 있는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추측을 해서 테마주로 편입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소켓은 있죠. 실체는 있죠. 근데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나중에 숫자로 따져보셔야겠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정리해드렸던 반도체 장비. 만약에 HBM의 시장이 더 주목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관점에서 볼만한 기업들이고요. 전공정에서 각각의 1위 기업들입니다. 분야하고 기업들이고, 후공정단에서 1위 기업들, 각각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거 보실 때는 요거 적용처가 좀 중요한데,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쪽, 이게 시스템 쪽인데, 요 두 가지 겹쳐 있는 쪽이 있고요. 메모리만 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AI 폰,
그 갤럭시 신모델이 발표되면서 와, 이제는 온디바이스 AI를 우리가 휴대폰부터 만나볼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범 AI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세트 업체, 교체 수요도 있겠구나. 그러면 낸드 같은 이제 레거시 쪽에 주목을 받을 개연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 쪽의 이슈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 엮을 건 굉장히 많죠. 자, 2차 전지 가겠습니다. 요거는 요즘 계속 보여드렸던 표이기도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쭉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FEOC,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우려 국가. 당연히 1순위는 중국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타고 싶으면 중국이랑 연 끊어, 손절해,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지분율은 줄이고 부품은 중국 거 쓰지 말아라가 핵심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셀이랑 모듈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12월에 시장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게 의외로 분리막이랑 전해액도 중국 거 못 쓰게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수혜를 받겠구나라는 점에서 12월에 보여드린 표입니다.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죠. 최근 주가가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시세가 좀 어제도 잘 나왔던 걸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의 주가가 조금 더 좋습니다. 다시 이제 복습하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어제 움직였던 테마주들 정리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AI 소프트웨어 쪽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죠. AI 폰, 갤럭시 S24에 대한 기대감. 이제 영상이 굉장히 많이 클릭이 되고 있죠.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해외에서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기능들이 많죠. 통역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치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GPT 스토어 오픈에 관련해서 기대감 여전한 모습이고 웹툰 저도 이제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웹툰 잘 보고 있는데 그 애니가 북미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같이 움직입니다. 문체부에서 이 산업 전망 좋다, 우호적이다라고 어제 발표하면서 힘을 더 받는 모습이었고요. 저출산 정책 테마주죠. 이제 재택근무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종목이고 시간 외 거래에서 추가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그런데 일부는 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항공은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주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유가가 그렇게 막 치솟지 않아서 그리고 실적이 좋아서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진에어 흑자 전환 최대 실적 어제 좀 정리해드렸고요. 네, 피카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송배전 쪽, 변압기 쪽의 수출 데이터 긍정적이라는 점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세 변압기가 좀 좋았고요. 지금은 안타까운 소식인데 미국 북극 한파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자 어떤 정권이 이번에 대선에서 승기를 다시 잡게 되더라도 송배전망은 계속 더 열심히 깔아야겠구나. 이런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 엘프뷰티 신고가 갔을 때 이틀 전이죠. 중요하다고 체크를 미리 해드렸었고요. 시간 외에 상승 특징주, 클라우드, 반도체, 여전히 이제 AI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고 하락 종목은 해운, 물류. 이 테마는 좀 짧은 테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전쟁 테마 성격들 어제 좀 떨어졌는데 요즘 대한해운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단기간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사주 처분 이슈. 시세를 챙기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은 꼭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단독 보도라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는데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엘트먼 오픈 AI CEO가 두 번째 한국 방한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번에 오면은 국내 AI 업계하고 좀 만남을 갖겠다. 한 6시간 정도밖에 머무르진 못하겠지만 뭐 많은 기회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번 방한을 했을 때 한번 보시죠. 지난해 6월 9일 여의도 오전 오후 일정들 그때 이제 당시 정리해 드렸었는데 정부 관계자하고 기업들이랑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많이 그때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온다라고 처음 보도된 게 4월 2일이거든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열렸을 때 월요일 날 시세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시세 분출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기입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AI라는 거는 시대의 완전한 이제 큰 흐름이죠. 인프라에서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오픈 AI고, 사실 이제 소수의 대박 케이스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라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얼마나 잘 해주는지 여부가 좀 궁금해집니다. 인프라에서 넘어가는 이제 확장 단계라서 클라우드 반도체 전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까지 시세는 나오고 있다.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패시브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MSCI 2월 지수 편입 심사 일정 어제부터 돌입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1월 18일에서 31일 중에서 하루 랜덤 뽑아서 종가 기준으로 여기에 충족하는 종목을 심사를 하는 건데, 어제 아니면 오늘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틀 중에서 하루 뽑아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삼성증권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월 16일 기준의 필요주가 상승률이라서 좀 변동은 있습니다. 일단 안정권은 에코프로 머티하고 한진칼인데, 알테오젠 요즘 떨어지면서 이게 충족이 약간 아슬아슬하죠. 두산 로보틱스도 이 두 종목이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 정도,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시세들은 좀 계속 추적 관찰을 해보셔야겠고요. 나머지는 아마 이번에 편입 불발되면 또 다음 MSCI 편입되겠지라는 또 내러티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편출 가능성은 주의 종목입니다. 펄어비스, 호텔신라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